왜 시작했냐를 동기를 보면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빨리 벌고 싶었어요. 제가 다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닌데 빠른 길이 근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했으면은 이게 나한테 잠깐은 돈 벌어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거는 빠른 길이 절대 아니잖아요. 월세. 약간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따지면 얘 거북이 완전 거북이. 부자가 된다? 사실 부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죠.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욕심을 부르고 나한테 맞지 않는 길 또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천천히 가면은 이게 가면서 분명히 조금씩 엇나갈 수 있어도 교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회색지대 맞네요. 여기가 대체 뭐지? 약간 아.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맞네.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적정 가격이란 게 내가 만들기 나름. 그렇지. 특히 오래된 반지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으니까 입찰 가격도 우리가 월세로 역순으로 입찰가를 만드는 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월세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신축이나 비슷한 평형 대비 반지하가 또 없으니까 지상층 대비 그 월세를 갖고 와서 내가 세입자면 돈이 없을 때 요거는 들어오지 않을까로 만든 시세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 단어 되게 마음에 드네요. 회색지대. 애매한 부분. 그 회색지대가 리스크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맞습니다. 드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 판결문까지는 받았는데 선생님 일정상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류하고 있는 시간이 느낌이. 나면 한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제 사정 솔직히 말씀드리고 연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 다음에 협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바로 경매에 넘겨버리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경매 개시하는 것도 사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받겠지만 일단은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미 저는 다 배운 거니까 학습은 이제 다 한 거니까 뭔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 건의 특수 물건을 경험을 했는데 배운 경험은 월세 투자에 비할 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소득은 크지는 없는 아니 그거 뭐 세 번째 게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 내면적인 거랑 좀 분리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육아휴직을 그쪽에다가 많이 썼구나. 에너지를. 이게 또 우연찮게 세 개네. 그러네요. 월세 투자 3개, 지분 3개를 해보니까 나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가 선생님도 나름의 정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하려고 온 것도 있죠. 특수물건 지분뿐만 아니라 손을 대보니까는 지분이 아니어도 사실 지분은 특수물건에서 약간 어느 정도 뭐랄까요 밑바탕인 거. 항상 특수물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뭔가가 섞여 있어요. 특수물건인데 유치권 지분이고 지상권 있고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맛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가 사실 월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인 것 같진 않아요. 이걸 제가 여기서 심지어 이 유튜브로 나가는 아주 공식적인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걸 두 개를 무게를 뭐가 더 마음에 좀 더 담을 만한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미 딱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래 그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왜 시작했냐를 동기를 보면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근데 빠른 길 중에 제가 다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닌데 빠른 길이 근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했으면은 이게 나한테 잠깐은 돈 벌어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거는 빠른 길이 절대 아니잖아요. 월세 약간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따지면 얘 거북이 완전 거북이. 그 거북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느낀 거는 부자가 된다? 사실 부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욕심을 부르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나한테 맞지 않는 길 또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천천히 가면은 이게 가면서 분명히 조금씩 엇나갈 수 있어도 교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엇나가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우리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약간 성향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 지분이 100%잖아. 가장 취약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팔기가 제한이 되는 게 득이 크지 않은 부분이 단기간에는 있다 보니까 파는데 마음고생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 대비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커서 오래 갖고 가게 된 것 같고 그거를 내 명의의 내 집으로 오래 갖고 가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하는 게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 2호점에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 하수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웬만한 설비 사장님들보다 싱크대 배관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게 됐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내가 배운 부분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똑같은 곳에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면 내가 좋지 않은데 훨씬 에너지가 덜 들더라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느 정도 배관 청소든 아니면 뚫는 거든 해놨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 거고 이제 이 집을 또 2년, 3년 앞으로 더 갖고 가다 보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가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액을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 유혹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 갖고 가는데 에너지도 별로 안 드는데 한 3, 40만 원의 소득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팔 이유 자체가 많이 희미해지는 느낌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명의 집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도 생기는 거. 아니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정든다는 게 나는 팔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가늠을 해보면 1년 갖고 있었던 집을 팔 때와 10년 갖고 있었을 때의 집을 팔 때는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 안 팔고 만다. 선생님 집을 지금 맞아요. 이 정도 가격 나는 팔 이유가 없어. 그런 느낌이랑 또 비슷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집이 팔지는 않고 43채가 늘기만 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작은 파이프라인들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 파이프라인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뭐 흥청망청 제 성향도 아니긴 한데 뭐 사치를 부리진 못하겠지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덜해지는 느낌도 저는 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다와 네. 느리다에 대해서 저도